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오행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행을 처음 공부하실 때 목은 어떻다, 화는 어떻다, 토는 어떻고 금은 어떻고 수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아마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외워서 될 문제의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개별적인 특징들을 외우다 보니까 목은 화하고 완전 다른 것이다. 화하고 토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실은 명리적으로 보면 목이나 화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보면은 얼음이기도 하고, 물일 때 액체인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부 다 어떤 H2O라는 물 분자에 의한 이 외부 형태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음이었을 때는 고체같이 돼 있다가 물일 때는 이게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액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면 이제 기체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H2O라는 물 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목은 다른 거, 화하고는 완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오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얼음이든 액체든 수증기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에너지 단계별로 이게 다른 상태값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 본질은 크게 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이 오행에 십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오행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하죠. 십간과 십이지지를 사용을 합니다. 지장간을 통해 지지를 살펴보면 지지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토의 존재입니다. 진토와 술토에도 무토가 들어있는데 인신사해에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개수만으로 따져봤을 때 12지지의 지장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오행은 바로 무토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들은 서로, 예를 들어서 간목과 경금은 서로 충을 해가지고 없어진다 라는 개념이 돼요. 정화와 개수도 서로 충을 해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무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토와 기토는, 이 토는 충을 이루어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토와 기토는 다른 오행에 비해서 계속 존재하고 그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간의 특성도 그런데 지지의 특성에서도 가장 많은 무토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행을 설명할 때 가장 많고 가장 자주 들어오는 이 토에 대해서 내가 가진, 또는 어떤 특징, 어떤 하나의 오행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가 그 오행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고 오행 중에서 가장 많은 무토가 있습니다. 자, 간목은
이 무토를 어떻게 보냐면 십성으로 따지면 편재에 해당합니다. 편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맹목적인 목표라고 보는 거죠. 재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뭐 돈이니 여자니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목표,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목표 되는 것이 바로 돈이 돼버리고 또 남자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여자가 돼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재성을 보통 돈과 여자,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재성이라 함은 목적성,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간목이 있어요. 가장 많은 무토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편재. 편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취득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자, 또 두 번째는요.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는 거죠. 또 세 번째, 맹목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병화를 한번 보죠. 병화는 무토가 있다. 병화한테 무토는 식신에 해당합니다. 자, 식신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식신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말도 많고 또 다른 사람, 아랫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토가 주위의 장기를 관장을 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입이다 보니까 씹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게 되죠. 이 무토를 가지고 식신으로 가지고 있는 병화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걸 즐겨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병화가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불이라서 그렇다. 불이니까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병화라는 것은 무토를 식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행보다 월등히 더 식신이 자주자주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무토가 무토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토가 무토를 보면 비견이 되죠. 비견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의 기본적인 성질은 뭉치는 거란 말이죠. 뭉치다. 뭉친다. 뭉치는 게 뭉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도 찌게 되고 먹는 걸 더 많이 좋아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에 뭉쳐 있으니까 다른 걸 찾아가지고 이동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경금을 봅시다. 경금을 보면 경금이 무토를 보면 편인에 해당이 되죠. 경금은 무토가 이제 편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인이라는 것은 편협한 사고, 인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 이 편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죠. 자, 임수를 볼까요? 임수를 보면 무토, 편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임수의 개념에서 보면 이 편관이 가장 많고 가장 자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토에서 임수가 극을 당하니까 기본적으로 임수들은 두려움이 많겠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외워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원리,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왜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오행에 빗대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오행을 오행대로 볼 수 있지, 오행을 움직이지 않는 간목,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수기온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되게 본다라고 하면 오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 오늘은 오행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행은 무토와 관계에 의해서 그 성격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